여러분 안녕하세요. 가면국사학당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가면국사학당에서는 연맹왕국 시대의 옥저와 동해 이 두 나라를 볼 거예요. 지난 시간에는 연맹왕국 시대에서 부여, 고구려 대표적인 나라를 봤거든요. 근데 연맹왕국 시대이긴 하지만은 사실 옥저하고 동해는 부여, 고구려처럼 정말 진정한 의미의 연맹왕국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이제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옥저 동해는 어, 연맹왕국으로 몇 나라가 뭉쳐있는 나라가 아니고 그냥 옥저 동해 소국이었어요. 그래서 군장 국가로서 삼노, 읍군 이런 어떤 우두머리들이 다스리는 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나라들이 모여서 그 연맹을 하고 있는 형태는 아니었기 때문에 연맹왕국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렇긴 하지만은 부여 고구려와 동시대에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옥저는 경제에서 소금, 농경, 어물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옥저가 사실 부여, 고구려, 옥저, 동해, 사만 보면은 위치적으로 봤을 때 부여, 고구려, 옥저, 동해, 사만 이렇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여, 고구려, 옥저, 동해, 사만이 이렇게 쭉 세로로 이렇게 순서대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고구려가 부여도 옥저도 이렇게 동해도 이렇게 그 멸망을 시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옥저하고 동해는 이 태백산의 오른쪽에 있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한마디로 말해서 여기 동해안 이 바닷가 옆에 있는 거죠. 그리고 약간의 평야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농사도 가능하고 어로 즉 물고기 잡이 그리고 그 당시에는 굉장히 지금은 합성으로도 소금을 만들지만은 당시에 천일염 이 소금이 굉장히 중요한 자원이었거든요. 근데 소금이 많이 나는 지역에 옥저가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고구려에 뭔가 뺏기고도 뜯어먹히고도 살아남을 수 있을 정도의 경제 수준을 가졌던 거예요. 그래서 부여도 먹고 살만하기 괜찮았고 고구려에 뺏기고도 옥저도 먹고 살만하기 괜찮았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은 약간은 그 마음이 좀 풀어져 있었던 게 아닌가. 그러니까 반대로 고구려는 약탈을 했었어야 됐기 때문에 힘을 모을 수밖에 없었고 둘은 뜯어 먹혀도 살만하니까 그냥 살아내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을까 조심스럽게 좀 유추를 해볼 수가 있겠죠. 어쨌든 소금, 어물 그리고 농사 이런 것들로 이제 삶을 유지했습니다. 자, 그리고 동해 같은 경우에는 뒤에서 계속 나오겠지만은 동해는 사실 좀 특이한 이름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뭔가 이상한 이름이야 이러면은 동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게 좀 힌트예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농경 직물 이건 알겠죠. 농사 짓고 뭐 옷감도 만들고. 근데 당궁, 과화, 반어피. 당궁은 짧은 활인 것 같고 활인데 짧은 활을 좀 많이 생산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과하마, 반어피. 과하마와 반어피 이거 뭐야? 과하마는 과일나무 밑으로 타고 걸어 들어갈 수 있는 말이란 뜻이에요. 과일나무는 사실 아주 우리가 생각하는 과일나무 하면 왠지 막 그 야자수, 코코넛 이런 걸 생각할 수도 있는데 보통 과일나무들이 높지 않아요. 이렇게 딸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과하마는 낮은 과일나무를 지나치는 그런 말이기 때문에 키가 작은 말을 얘기해요. 조랑말 같은 거. 키가 작은 말. 그리고 반어피. 반어피라는 것은 반은 물고기인 가죽이거든요. 반은 물고기인 어떤 생물의 가죽. 그래서 동해는 인어가 살고 있었어요. 네. 농담입니다. 동해 인어는 없었고요. 반은 물고기고 반은 포유류. 이 반은 물고기 반은 포유류인 가죽 하면은 바다표범을 얘기해요. 인어 아니에요. 그래서 반어피는 바다표범의 가죽입니다. 그래서 과하마도 있고 반어피도 있고 동해는 이렇게 특이한 어떤 특산물들이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회를 봤을 때 옥저는 이 고구려가 약간 여성 친화적인 어떤 그 제도가 있었잖아요.
옥조는 약간 반대예요. 그래서 여성에게 약간 약한 민며느리제. 그래서 며느리인데 되게 어린 며느리예요. 결혼을 굉장히 일찍 해서 어릴 때부터 며느리로 들여서 들이면 뭐 했겠어요? 일 시켰겠죠. 그래서 민며느리제를 하는 것이 고구려와 약간 반대로 여성이 좀 빨리 출가하여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을 것이다. 또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례 제도가 조금 특이했는데 골장제를 지냈어요. 뼈만 장사를 지냈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뼈를 가지고 장례를 지내려면은 살이 없어야 되잖아요. 무서운 얘기지만 살이 없어야 되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강제로 살을 없게 만들 수는 없죠. 그거는 사람인데 무섭잖아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어떤 공간에다가 이렇게 방치를 놔두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시간이 돼서 이렇게 미생물이랄지 뭐 동물이랄지 하여튼간 그렇게 해서 뼈만 남았을 때 장사를 가족 공동묘에다가 지내는 겁니다. 자, 이래서 약간 왜 이랬을지는 모르겠으나 그 뼈로 장례를 치루었다. 이게 이제 옥저의 좀 특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동해. 동해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좀 특이한 이름들이 좀 나온다고 했죠. 여기서도 약간 특이한 이름이 나오는데 그 명칭이 나오는데 책화. 책화를 보기 전에 족외혼. 이 책화하고 족외혼은 사실 약간 모순된 내용이에요. 왜냐면은 족외혼은 자기 부족의 바깥으로 가서 혼인을 하라는 거거든요. 한마디로 갑돌이하고 갑순이가 한 마을에 사는데 서로 사랑을 해요. 그럼 결혼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그래서 족외혼인데 그런데 그러니까는 뻗어나가고자 하는 마음은 있는 거죠. 세력을 키우고자 하는 마음은 있는데 근데 책화 부족의 경계를 중시해서 뭔가 부족의 경계를 넘나들게 되면 문책을 하고 뭔가 책임을 물어요. 자, 이게 바로 책화거든요. 잘못된 것에 대해서 문책을 한다. 그러면 책화라는 제도가 있다는 건 부족의 경계를 중시하는 건데 결혼은 족외로 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어느 정도 모순성이 있는 동해의 모습을 좀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뭔가 그 소가 넘어가 버려. 그러면은 그 소를 잡으러 가면 안 된다. 뭐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는 그만큼 약간 경계선을 중요시했던 동해의 모습 그리고 확장을 꾀했었던 조계원을 통해서 확장을 꾀했었던 동해의 모습 이 두 가지 모습을 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천행사가 옥저는 이름이 없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름이 지금 우리가 이제 나오지 않기 때문에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동해 같은 경우에는 무천이라는 10월의 계절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천행사까지 봤고요. 지금 옥저하고 동해는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군장국가로서 연맹왕국의 형태는 아니었으나 부여 고구려와 어깨를 뭐 나란히 한다고 보기는 좀 어렵겠지만은 그래도 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이 연맹왕국 시대를 헤쳐나간 나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옥저 동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